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 여러분들 그 1학년, 2학년 때 관계대명사 자체는 배워서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관계대명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완전한 문장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게 되죠. 자, 다시 말해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은 주어나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목적어. 그리고 또 혹시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으로 쓰였다면 이제 소유 격이 쓰이는 자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왜냐하면 선행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완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불완전 문장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돼요. 기본적으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마지막이 동작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뭐뭐 하다. 그리고 얘가 앞에 명사를 꾸미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 명사를 우리가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고 해석은 이제 요 문장을 해석을 해서 요거 하는 명사 이렇게 됐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뭐 제한적 용법이다, 뭐 한정적 용법이다. 여러분들 아마 학원에서 배우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우리 문법 용어는 그 용어를 배우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용법이다 이런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 그렇지 내가 이거 배운 거 기억이 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배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좀 다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해석이 얘를 해석을 해서 그거 한 명사 이렇게 우리말과 순서가 좀 다르죠. 뒤에 걸 먼저 해석해서 앞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배우는 관계대명사의 해석적 용법은 좀 다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렇게 돼 있고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일단 모양부터 살펴보면 관계대명사가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온다는 점이 달라요. 앞에 있고 명사로 있죠. 명사로 있는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됐을 때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매우 달라요. 기존의 방식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얘를 해석한 거를 어떻게 이걸 꾸미는 뭐뭐한 뭐뭐 이렇게 해석하는 데 비해서 계속 용법은 계속 말을 계속 그러니까 앞에 컴마 앞에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컴마에서 그 문장 해석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별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 다음 역시 얘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동일한데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요. 마치 컴마를 문장과 문장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컴마 관계대명사는 사실은 얘랑 똑같아. 컴마 관계대명사는 얘는 접속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and가 있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예시로 두 문장을 써보고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면 자, I know the girl who sings a song there. 자, 이 문장과 지금 배운 컴마가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I know the girl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고 그리고 who sings a song there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식대로 이 문장이 얘를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아는데 어떻게?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녀를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다시. 자, 노래를 그 부분만 선생님이 한글을 써주면 노래를 부르는 소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 그 소녀를 안다. 자, 그런데 밑에 이거의 경우는 컴마 후가 이거랑 같습니다. and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소녀는 이제 여자니까 she가 되겠죠, 그죠? and she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소녀를 안다. 그리고 그녀는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즉 이 관계대명사 부분을 해석하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 계속적 용법은 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듯이 자기가 어떤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행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지금 계속적 용법도 선행사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꾸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이 대명사가 무엇을 이제 원래 대명사한 거는 원래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대신하는 것, 받아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그 명사를 받아주느냐? 그거를 이제 선행사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대명사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람이나 사물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아닌 걸 나타낼 수 있는 it과 they가 그런데요. 무슨 일이야? 큰 사건이야. 이런 거. 어떤 사건이라든가 행동, 뭐 이런 거 진행, 뭐 전체적인 거. 이런 걸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쓸 때 얘를 대신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My grandmother died yesterday.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우리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And it made me sad.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고치면요. 선생님 컴마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문장을 닫았는데 얘랑 얘를 이제 컴마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대문자 쓰지 않고 그럼 My grandmother died yesterday and it made me sad.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and 이 부분까지가 컴마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My grandmother died
yesterday. 그리고 컴마. 자, 우리가 대명사 is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거는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which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컴마 which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자, 이제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이 형태와는 좀 다르죠. 이 경우에는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made me sad라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컴마 없이 문장을 썼다고 하면 얘의 선행사가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한 무엇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어떤 나를 슬프게 하는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문장 전체를 나타내게 되죠. 그죠? 이거 전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용법과 이 계속적 용법이 굉장히 다른 쓰임새를 가지는 예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요약하면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쓸 때는 단순히 어떤 기존의 선행사처럼 어떤 명사만을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앞에 문장 전체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내용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장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내용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시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다른 쓰임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호를 굳이 매기자면 선생님이 기존에 배웠던 관계대명사가 여기 1번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배우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기본 내용이 2라고 하고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서 특정한 명사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내용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 3번으로 이렇게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자, 4번에 해당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요건 그냥 바로 외우면 될 거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우리 관계대명사는 어때요? who, whose, whom, which, that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이 자리에 사람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가 있고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있는데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이거 대수로 바꿔도 성립하죠? who 대신에 대수로 대신 쓸 수 있어요. 또 이 경우에 이제 물론 소녀니까 소녀는 이제 who밖에 안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내용이 사물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위치가 오잖아요. 이 위치 대신에 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계속적 용법에서는 지금 여기 컴마 후에 여기에 후를 컴마 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that은 관계 대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접속사, 지시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 문법에서 이제 약속이 된 거예요. 다른 쓰임새와 이렇게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대신 관계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런 계속적 용법으로 즉 컴마 that으로 쓸 수 없다. 즉 that은 관계 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다시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수식을 하는 원래 사용을 하게 된 어떤 라고 한다면 얘는 수식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보충 설명, 우리 부연 설명이라고 하죠.
부연 보충 설명에 해당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있는 거죠. 한 문장을 선생님이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there is an old building I visited. yesterday.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제 방문한 한 낡은 빌딩,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냥 낡은 빌딩인데 좀 더 꾸며준 거죠. 내가 어제 방문한 낡은 빌딩.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 거기에 낡은 빌딩이 있어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죠? 여기 지금 위치가 맞았네요. 위치 이렇게 쓰면 그런데 그 빌딩 있잖아. 나 어제 방문했어. 그러니까 빌딩들 중에 내가 어제 그 빌딩을 좀 방문을 했어. 라고 내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데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영어는 이제 한국어랑 좀 다르니까. 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지금 글자로는 똑같잖아요. 근데 약간의 뉘앙스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빌딩을 꾸미는 사실이 내가 방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빌딩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빌딩 있잖아. 내가 어제 방문했어.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정법,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한번 같이 다뤄보았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여러분들 교과서 풀이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는 그냥 우리 실강에서 수업을 물론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반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이렇게 명심하고 언제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내용이 기억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몇 번이든지 반복해서 영상을 여러분들 시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문법 포인트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